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떠들어 제끼는 영상을 1편을 올렸는데 저도 그때 되게 재밌고 편안해서 빠르게 다시 찾아왔거든요. 제가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떠들어 제낀 거거든요. 근데 이 옷이 왜 목이 막 짧아 보이니? 나 목 안 짧은데? 이거 좀 이렇게 접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입어도 되는 옷이거든요. 이렇게 좀 내려서 입어도 되는 옷인데 영상에서 보니까 별로 안 이쁜 것 같네. 여러분,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예쁜 것도 뭐 내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도 엄청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은 깨갱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막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것도 아니네 싶은 사람이 또 옆에 나타나면은 그런 생각을 했던 나한테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연관성 없는 상대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얀색이 너무 하얘니까 여러분 떠들어 제끼니까 너무 계산하거나 뭐 이 말 들었다 이 말이 맞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중이니까. 흰색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그냥 내 살색 이게 상대적으로 밝지 않으니까, 흰색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흰색이랑 제가 별로 잘 맞지 않는다, 굳이 흰색을 입어서 상대적으로 내 피부색이 더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느낌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암암리에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흰색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나한테 별로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피부가 밝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엄청 하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얀 편에 속하는, 아무튼 그럴지라도 나는 상대적으로 흰색이 너무 하얗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살색은 상대적으로 더 밝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면서 흰색을 안 입었었는데, 제 베스트 컬러가 여러분 흰색이라는 거예요.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으러 가면은 다 오늘도 역시 개들이 좀 바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두 마리인데 너무 싸우면 한 마리 잡아와야 돼요. 아무튼 제가 저번에는 무슨 얘기 해야지 안 적어놨거든요. 또 이런 얘기 해볼까? 뭐 이런 얘기 한번 얘기하면서 정리해도 좋겠다. 정리가 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약간 핵심적으로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적어놨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외모 취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명확해요. 외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형 이런 거 물어봐도 저는 코가 일단 예뻐야 됩니다. 저는 막 코가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약간 복코라고 하는 그런 코의 생김새를 나의 짝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는 그런 취향은 안 된다. 나는 그게 나한테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 코가 예쁜 남자, 조금 뭔가 얄쌍하지만 이렇게 쪽제비 같은 거 말고, 쪽제비는 안 돼요. 이렇게 코가 아무튼 모양새가 보기에 깔끔한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 막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때는 이중기 씨 이런 사람들 좋아했어요.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 있죠. 무쌍에다가 눈이 약간 찢어지면서 약간 만화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약간 앳된 느낌? 그런 것도 좋아하고 조금 날카롭게 생긴 사람도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날카로운 유형은 좀 빠지고 좀 이렇게 선한 느낌의 얼굴로 바뀌면서 늘 좀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정혜인 씨를 제가 제 뭐 이상형 외적으로 뽑아본다면 정혜인 씨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혜인 씨 보면 코가 막 엄청 막 날카롭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뭉툭한 정도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느낌과 더불어서 눈은 무쌍인 거는 똑같죠. 저는 장동건 씨를 보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원빈 이런 분들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가 오똑하고 잘생겼다, 이게 원빈 촉이 아니라 차라리 이준기 씨나 뭐 정혜인 씨나 이런 데 더 가깝거든요. 제가 이 외모 얘기를 조금 한 번은 정리를 하고 싶다, 내 개인적으로 이걸 입을 한번 터뜨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뚜렷했어요. 그리고 저는 살집이 있거나 너무 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거의 비율이 80%가 약간은 마르고 이렇게 다부진, 그러니까 근육은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서, 근육이 또 너무 많아도 싫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운동선수랑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막 배에 왕자 있고 막 알통이 막 우락부락하고, 난 이게 그렇게 막 멋있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막 근육이 많고. 그래서 저는 김종국 씨인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런닝맨 나오고 김종국 채널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체형을 보고서 뭔가 멋있다, 섹시하다, 뭐 남성적으로 끌린다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잘 잡았죠?
작은 놈을 잡아야 돼요. 큰 놈은 착하거든요. 이 작은 놈이 문제예요. 아직 애기여가지고. 제가 아직 사춘기 때 어릴 때도 이렇게 남자들이 대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1살 위에 선배, 뭐 2살 위에 선배, 또래,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체격이 이미 좀 자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어른 같고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어깨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남자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솔직히 그때는 완전 싫다 이런 거 아니면은 대시를 하면은 이게 한 60% 이상, 60%에서 70% 이상은 그냥 제가 받아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안 가죠. 제가 또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싫고 이러면 또 쉽게 차버리고, 어렸을 땐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렸을 때 일단 얘기니까 너무 또 크게 그걸로 나를 평가하지는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묵직하고 단단하지? 나한테 이렇게 기대는데도 내가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한테 좀 안 기대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좋아서 만난 건 아닌 건 거예요. 그냥 뭐 오케이 이러면서 만난 거지 좋아서 만난 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걸 또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든 생각이, 그럼 왜 나는 이렇게 골격이 너무 이렇게 막 발달되어 있고 막 근육질 막 이런 사람의 체형과 더 나아가서 통통하고 더 나아가서 뚱뚱하고 이런 체형을 난 왜 유독 좋아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요즘 최근에 또 든 생각이고, 그 이전까지 제가 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가 오랜 시간 동안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뭐 만나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삶을 대하는 태도, 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삶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의 가치관을 바꾼 거죠. 그렇게 되면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얼마나 성숙한가? 그런 거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말하는 내용을 또 들어봤을 때 또 말하는 데서 끌리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다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일지언정, 근데 사실 알죠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일지언정 모순도 있고 분명히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성격적인 부분 안에서, 그리고 그 외에 삶을 대하는 태도 안에서도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일단은 없는데, 근데 그런 이제 빈틈 구석이 있다 보니 플러스로 이 사람이 통통하다, 뚱뚱하다, 체격이 좀 우락부락 좀 너무 그런 느낌이다 했을 때 이거 도대체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외모가 중요한 사람이 맞네? 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게 되고 난 그게 가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생각보다 외모가 되게 중요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외모가 100%라고는 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외모가 더 뭐 어떻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외모가 100%, 뭐 90% 이건 아니고, 이제 외모도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다. 그 조화를 나는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진짜 최근에 안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나는 진짜 취향이 대쪽 같구나. 안 변한다, 취향이. 어렸을 때 그렇게 느꼈던 그 취향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나라는 사람도 변하는 거, 지난번에는 뭐 변하는 거 얘기했는데 또 안 변하는 부분은 또 안 변해요. 희한하죠. 뭐 본능, 본성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내가 이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내키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제가 하는 얘기들은 아주 저의 일부분이니까 그런 걸로 아무튼 저를 계속 평가하면서 이걸 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찍는 영상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렇구나, 재밌네,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가장 이 영상과, 그러니까 이 영상 속에 저와 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미호전이라는, 구미호전 맞나? 구미호전인가? 아무튼 뭐 구미호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동욱 씨랑 조보아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약간 공포스러워요. 그냥 재미삼아 틀어봤는데 생각보다 이 CG나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해서
귀신이나 뭐 요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신랄하더라고요. 으른 맛이에요. 으른 맛. 많이 무섭지는 않지만 또 안 무섭지도 않으면서 스토리들이 생각보다 되게 탄탄해서 그게 이제 시즌 2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이제 드라마인데 재밌게 이제 시즌 1을 다 봤는데 그 이동욱 씨가 구미호이자 산신으로 나오는데 잘못을 뭔가 해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가요. 그래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징벌 같은 거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꽉 말라가지고 딱 좋은 정도의 딱 그런 근육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 노출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쇠사슬에 이렇게 양팔이 묶여져 있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상의만 탈의를 한 상태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는데 약간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되게 몸이 하얗고 그 몸이 되게 신랄하게 그 화면에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완전 막 우락부락 막 완전 뭐 그런 막 근육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이 있는 몸은 예쁜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간 이동욱 씨의 그 체형을 딱 보는데 눈이 막 개안이 되면서 너무 예쁘다 막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좋아하고 배우들에 빠져서 덕질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 추측을 해볼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스스로 좀 되게 놀랐어요. 되게 예쁘다. 막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든 게 그 남자의 몸을 보면서 든 게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도 아니고 화면에서 보여주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내가 저런 거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제 좀 마른 느낌의 그 느낌과 적당한 근육과 저 뽀얀 피부결과 막 그런 것들을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내가 취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데 굳이 취향을 안 둬요. 뭐 이상형 이런 것도 뭐 크게 뭐 그런 외적인 거에는 중심을 두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던 시간이 꽤 길었었는데 아니구나. 이것 또한 나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납득이 되면서 저 스스로 조금 놀랬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무튼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자주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만 이게 신기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신기했다. 그래서 제가 왜 나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편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의 생각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나는 체격이 조금 이렇게 통통하거나 뚱뚱한 사람들을 봤을 때 딱 받치는 그게 있는가. 일단 첫 번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게으른 성향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파트너로서 저랑 뭐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봤을 때 게으른 스타일을 제가 딱 싫어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물론 저도 굉장히 게으른 부분이 있는데 나도 안 그래도 이렇게 태생적으로 굉장히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이랑 딱 내가 같이 일을 하든 뭔가 짝이 되든 했을 때 너무너무 그 시너지적으로 그러니까 최악을 달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 위험 신호야라고 그러니까 자기 보호적으로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외적으로 먼저 이게 통통하거나 뚱뚱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단 뭔가 경계심이 딱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알아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알아보면 또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외적인 취향도 일단 내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파트너라든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으면 일단 피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트라우마처럼 왜 어디서 온 건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갑자기 친해진 굉장히 뚱뚱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되게 호탕한 친구였거든요. 성격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살짝 좋아하는 것 같이 그 약간의 느낌은 있었는데 별로 그걸 의식하거나 그걸 뭐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처럼 해다니고 아니면은 남자처럼 전혀 해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레즈들이 조금 이렇게 몇 명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좀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남자처럼 해다니는 그런 여자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이런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는
남자처럼 해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고 그렇게 해다니고 아무튼 통통이 아니라 굉장히 뚱뚱했는데 약간 나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호탕하고 성격 잘 맞으니까 제 이제 친한 무리가 있었는데 같이 그 무리랑 어울려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에 그 친구가 저한테 키스하면 어떤 느낌이야? 제가 빨리 했거든요. 첫 키스를 빨리 해가지고 자기는 남자를 아예 만나본 경험도 없고 이제 뽀뽀도 해본 적이 없고 손잡은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궁금했나 봐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 조금 가볍게 물어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키스하면 어떤 느낌이야? 이러면서 나한테 한번 해주면 안 돼? 제가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정내미란 말을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는데 너무 있는 정 없는 정 그 순간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 제가 스물스물 느끼고 있었던 그게 갑자기 팍 증폭되면서 이거 맞네 딱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때 좀 찝찝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이런 스킨십에 대해서 요구하는 발언을 저한테 하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 비위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아예 못 보고 여러분 환공포증 같은 거 알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물 맺혀 있는 거 봐도 막 못 견디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 전체적으로 아무튼 장기의 기능이 좀 안 좋아서 멀미도 너무 심하게 하고 5분 차 타고 가다가 토하고 5분 차 타고 가다가 토하고 아기 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내가 막 되게 막 싫은 게 강하고 막 징그럽고 뭐든지 막 너무 이런 성향이 강해서 내가 너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모든 걸 견뎌야 돼. 봐 뚜렷하게 봐. 이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뭔가 봤을 때 편안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불편한 것도 봐 이러면서 엄청 저 스스로 극기 훈련을 했어요. 막 그 정도로 난 왜 이게 안 되지라는 고민도 저 또한 해봤거든요. 누가 보면 너는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고민이었어요. 내가 이런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걸 어느 순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위가 좋아지면서 위장이 좀 좋아지면서 멀미도 안 하고 뭐 차도 뭐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탈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외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로 이렇게 사람이 계속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도달했을 때는 외모도 중요하다. 외모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애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있는 여자애들 이런 애들이랑은 막 썩 친하지 않았던 기억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 다 대부분 말랐어요. 아니면 이제 보통보다 살짝 체격이 있는 정도. 딱 그 정도 선에서 대부분 친구들의 체형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향이 저랑 맞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서 그런 성향이 맞는 애들이랑만 계속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고등학교 좀 후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20대 넘어오면서부터는 모두와 친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외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돌고 돌아도 내 취향은 대쪽 같구나를 알게 된 최근의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완전 뭐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뭐 1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완벽한 긍정을 한 거는 진짜 이게 최근 1년에서 이제 6개월 사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외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하면은 진짜 싫거든요. 저만 알잖아요. 그 친구의 표정. 그 친구가 평상시에 나를 대해왔던 그 느낌. 그런데 갑자기 막 나한테 키스를 해주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해줄 수 없고 그런 말도 나한테 하지 마. 하면 안 돼. 화이트가 잘 어울리네요. 보고 있으니까. 그 퍼스널 컬러 적당한 가격, 좀 비싼 거, 많이 비싼 거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 화이트 저한테 다 잘 어울린다고 메인 컬러라고 아니면 소라색 나왔거든요. 소라색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고 많이 입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얀색 입으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제일 예뻐, 산뜻해 이런 직접적인 말들도 이제 해주더라고요. 이제 퍼스널 컬러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반응이 딱 오니까 아무튼 이제 배고파. 나 이제 배고파. 여러분 저 오랜만에 혼자서 휴가 가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친구랑 가려고 했어요. 이제 바다 보이는
그 부산 광안리 쪽에 이제 호텔을 잡아가지고 오랜만에 시간을 좀 보내고 싶더라고요. 오션뷰를 보면서 잠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올래?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쭉 결혼하고 인천에 살다가 남편이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는 직업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그러니까 대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부산에 갈 때 그 친구 보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애가 둘이거든요. 대부분의 동생들과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애도 많이 낳고 2명, 3명씩 애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최근에 투자해가지고 완전 말아먹어서 지금 파산 신청했거든요. 비트코인 하다가 그것도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냥 현물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선물하다가 2억인가를 벌었는데 그 2억을 하루아침에 날린 거지. 그리고 그 2억만 날린 게 아니라 2억을 벌었으니까 하면 된다라는 가능성을 봐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대출이란 대출 다 끌어모아가지고 또 그 친구가 또 명의를 줬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도 해가지고 남편이 그냥 그걸 하게끔 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죠. 알죠, 여러분? 선물의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완전 떨어질 때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잘못 잡으면 진짜 완전 그 순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선물은 기다렸다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아예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그 친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너가 오면은 뭐 내가 뭐 방도 잡고 뭐 음식도 내가 대접을 하고 하면 되니까 올래 했는데 그래도 이게 미안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남편도 좀 신경 쓰이겠고 파산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대요. 생각보다 파산 신청하고 그 결과 나오는데 좀 걸리나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애는 아니고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보다는 이 친구는 내가 어떻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냐면 그러니까 원래 저는 친구들끼리도 웬만하면 야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둘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그런 친구 사이에서는 뭐 보면은 다들 뭐 욕도 하기도 하고 신경 안 쓰고 호칭 아무 때나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뭐 욕을 서로 하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둘 다 욕을 하진 않지만 야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다. 그만해도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는 예전부터 어떤 케미가 있었냐면 그냥 카톡을 해요. 야 뭐 칼국수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나 칼국수 잘하는데 알아. 걔가 얘기를 하거든요. 가자. 칼국수 먹어요. 왜 서로 딱 더치페이하고 헤어지고 이런 사이거든요. 걔랑은 그런 거밖에 크게 기억이 안 나요. 야, 뭐 오늘 뭐 출장 갔다가 지금 나 서울 올라가는데 너 어디냐? 나도 뭐 여기 왔다가 근처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갈래? 이래서 중간에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서울 올라가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일본 코스 요리 이런 거 땡기는데 뭐 맛있는 데 알아? 그러면 걔가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데를 알아요. 그러면 또 중간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뭐 차 마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먹고 항상 후리하게 헤어지고 시간에 대한 부담도 안 가지고 17년 된 친구인데 언제 연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이예요. 시간이 맞아가지고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그냥 그때 급 뭔가 되는 친구를 만나던지 그리고 꼭 같이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발 너랑 나랑 너무 많이 붙어있으니까 제발 좀 떨어지자 이러면서 나 혼자 좀 놀고 올게 이러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광안리 바다 보면서 밤에 운치 있게 잠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떠들어 제끼기 위해서 이런 녹음기랑 챙겨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떠들어 제끼는 거는 이렇게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잠들었어. 어떡해 너무 귀엽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떠들어 제껴 보겠고요.